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주말인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내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상 밖으로 이 러시아 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 내부의 용병 부대입니다. 바그너 그룹, 이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이 푸틴의 가장 최측근이었다. 푸틴의 요리사였다. 식당업을 해서 성장을 했는데 푸틴의 이 적극적인 아주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용병까지 거느리는, 용병 그룹을 거느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 군의 굉장히 주력 부대였다. 이런 부대가 이 프리고진이 푸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모스크바 200km 근처까지 침공을 했다. 그 다음 푸틴이 공개적으로 이건 반란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응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무너지느냐, 푸틴이 무너지느냐 상당히 숨죽이면서 지켜봤는데 결국은 해프닝 비슷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돼 갈 건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언론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종군 기자로 가서 자세하게 취재를 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 지금의 큰 언론사들도 모두 이 외신에 의존하고 있는 마당이고, 또 이 군사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외신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뒤에 있고 우리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계의 패권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현재의 세계 패권 전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전쟁이 굉장히 지리하게 오래 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끌게 되고, 입장은 전혀 다르지만 오늘 6.25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에 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 이 전쟁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입장은 국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혀 다르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라든지 또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동맹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간접적으로는 비춰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현재까지 외신에 들어온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푸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맞았는데, 그 다음 800km를 하루 만에 진격을 해서 모스크바 근처까지 간 것은 맞았는데, 모스크바 200km 근처까지 간 것은 맞았는데 본격적인 진정한 의미의 반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협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이게 끝이 났습니다. 중간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를 서서 이 푸틴과 프리고진 사이에,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고 이 용병들을 보복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퇴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사임을 요구를 했다. 국방장관이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전쟁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폭발을 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미국 쪽의 외신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 반란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이 어느 정도는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게 푸틴에 대한 완전한 반란이라기보다는 이 푸틴 지금 정부의 이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이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타협을 한 것이다. 푸틴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결국 푸틴의 리더십에 상처가 온 것은 사실이다. 전쟁 중에 이런 반란이 어떤 형식이든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이게 리더십의 상처는 났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찻잔 속의 태풍처럼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푸틴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반란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 쫓기는 입장이다. 푸틴이 쫓기는 입장이다. 만약 미국이 이런 반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외신들의 보도, 이걸 맞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전쟁은 더 장기화될 것이고 결국 서서히 이렇게 러시아 쪽이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푸틴이 뭐 좀 강하게 나오는 척 하겠지만 또 핵을 가지고 또 위협을 하겠지만 결국 핵을 쓸 수는 없을 테고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의 견제 때문에 핵을 쓸 수는 없을 테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밀리는 이런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이런 반란을 반기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스크바가 점령이 되느냐, 이 부분은 참 재미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어마어마했던 나폴레옹도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무너지게 된 것이 모스크바 점령하러 나섰던 이 원정에서 그 강추위, 이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를 합니다. 그때 69만 명이 원정군에 참여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파리로 돌아왔을 때는 4만 명이 남았다.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의 히틀러도 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모스크바 점령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이 전세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뭐 모스크바는 날씨나 또 이런 보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공불락이다. 그렇게 평가되어 왔는데 내부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 반란군이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것이냐, 뭐 사실은 좀 기대를 모았던 상당히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이게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되긴 했지만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결국 당장은 푸틴이 좀 더 큰 소리를 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겠지만 푸틴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 군의 이 지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갈수록 이 전쟁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서방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밀리게 될 것이다. 이 푸틴의 뭐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푸틴의 식사를 책임졌던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용병을 이끌다가 용병이 최대 5만 명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수부대로 전쟁을 잘 치르는 전쟁에 적합한 이런 용병 부대였다. 그런 부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뭐 중재를 써서 푸틴과 프리고진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프리고진은 뭐 도망을 가는 형태로 또 푸틴은 그걸 용서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봉합은 됐습니다. 봉합은 됐는데 러시아군의 많은 문제점은 드러났다라는 점에서 계속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참 멀리 일어나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긴 하지만 우리 사정, 6.25를 맞아서 우리 사정을 본다면,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사정에서 본다면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는, 또 전쟁 그 자체로도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외신만을 가지고 지금 뭐 평가를 하고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어제 오늘 쏟아진 이 외신을 종합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